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오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막판 표몰이에 나섭니다. 박 후보는 천안에서 유세한 뒤 오후에는 경기 인천 지역 7곳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문 후보는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국민선언 행사에 참석한 뒤 여의도 체육 앞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일본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자민당과 공명당이 320석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우익 정치인인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은 16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에서 480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어 294석을 확보했습니다. 연립정부를 꾸리기로 한 공명당에 31석을 합할 경우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325석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집권 민주당은 기존 의석의 4분의 1도 못 미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내년 1분기 기업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4분기보다 5포인트 하락한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며 경기 회복 시기는 51.8%가 2014년 이후 48.2%는 내년 중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국부펀드와 중앙은행에 중국의 자본시장 투자 한도를 철폐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은 지난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부펀드와 중앙은행 등 외국 정부와 연계된 투자기관에 대해 중국 주식과 채권을 살 수 있는 기존 제한을 즉각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외국 적격 기관 투자가 자격 규정을 통해 외국 자본이 본토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상한을 10억 달러로 제한해왔습니다. 중국 시장은 유로 위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3년 이상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12월 17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가 출발한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좀 강세로 출발했으면 하고 바랬습니다만 지금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1983.86으로 종합지수는 11.32포인트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4.9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보다 더 자세한 지수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 초반 조금 그나마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0.56%가 하락하면서 11.18포인트 하락한 1983.86으로 다시금 1980점대 초반까지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 그나마 좀 강세를 띠다가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는 좀 더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4.9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486선까지 밀려나 있고요. 1% 하락돼 있습니다. 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1072원 2.3원으로 2원 30선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0.21%가 하락하면서 환율의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조병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증시의 영향력이 강해진 외국인이 과연 우리 시장을 계속 매수할지 알아보고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일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슈로 보는 종목에서는 연말 증시에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햇살을 받은 태양광주가 과연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지속될 수 있을지 살펴보죠. 네, 그리고 경제 일정보다 중요한 이번 주 이슈를 살펴보고요. 종목 분석에서는 코나이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카드 시장의 확대 수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고 투신이 집중하고 있는 비아트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를 여의도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조병원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대되는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외국계 매수세 현황과 그리고 전망을 간단하게 들려주십시오.
예,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지수의 상승 흐름을 견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12월 들어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번 상승 구간이 11월 중순에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은 아무래도 연기금 중심으로 한 기간의 수급이었고 12월 들어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순매수 이어가면서 2조 원 이상의 순매수로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가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어떤 시총 비중이 한 34%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34%라는 수치가 따지고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높은 비중인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요. 이처럼 국내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어떤 지수 판단에 있어서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들로 좀 집중을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외국인들의 자금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자금 형태는 좀 비차익 거래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비차익 거래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인덱스 형태의 어떤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인덱스 형태 매수라는 것이 결국엔 특정 어떤 업종이라든지 주가지수 전체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매수를 일단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매수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규모가 크게 유입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왜 그런 인덱스 형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대외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증시가 아무래도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펀더멘털보다 대외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국 모두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2012년도에는 상당한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재정절벽 관련 논의가 지금 계속 난항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는 많이 경감되어 있는 것 같고 유로존도 일단은 좀 잠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기존의 QE3에 더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총 월 850억 달러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미국계 자금의 어떤 유입으로 연결이 돼서 외국계 자금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처럼 이어진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상승 추세가 여전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선이라든가 재정절벽 같은 좀 불확실성에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개연성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절벽 이슈를 제외하고 보면은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게 완화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기 상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발표했던 QE3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유로존에서 낮아지고 있는 리스크 수준 그리고 회복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걸 고려해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번 주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주중에 눈에 띄는 변수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하나가 있고요. 또 미국 재정절벽 관련 협상 관련된 뉴스들 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주말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이정희 후보가 또 사퇴를 했다 이런 변수들도 추가가 됐고요. 일단은 토론회 자체도 상당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 측이 유리한지 이런 쪽에 대한 가늠이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 초반에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관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재정 절벽에 관련된 논의가 지금 투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17일까지 합의 원안이 지금 도출이 돼야지 위에서 공식적인 회기 마지막 날이 21일인데 그때까지 표결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또 이 또렷한 진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회기가
회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그 폐의를 미루고 그 추가적인 어떤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연말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 뭐 수급이라든지 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지금 11월 중순 이후에 이렇다 조정 없이 지금 한 달여를 그 지속적인 상승 구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담이 형성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이나 뭐 국내 기관 모두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을 빠르게 늘렸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는 그 추가 상승, 추가 매수 여력보다는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재정 절벽과 관련된 어떤 호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대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선 관련 테마주라는 것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렸는데요. 자, 이제 모든 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뭐 케이스별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업종, 아니면은 이제는 좀 관심을 조금 접어야 될 만한 그런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일단 뭐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 그 대선 이후에 대선 전후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이 조금 많이 갈리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뭐 이렇게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쪽과 관련을 해서 대선 이전까지, 대선 직전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빠르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대선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런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었던 급격하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히 확인이 안 된 어떤 그 정책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면 뭐 인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정책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편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거 그 대통령들의 어떤 정책 수혜주 같은 경우들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명박 정부 때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전거 관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상승세를 지속을 했었는데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관련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테마주를 찾기 위해 조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좀 정책이 좀 구체화된 다음에 테마주들을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조병헌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고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양산점의 김민규 차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이슈는 과연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최근에 지금 증권회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지금 오늘 장 이슈로는 일단 연말 증시에 대한 이익 성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거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저가 수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주식 중에 눈에 띄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주와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태양광주 과연 중국 태양 보조금의 활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게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일 것이냐에 대한 장목에 대한 이슈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연말 증시는 이익 성장주에 주목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자, 먼저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주십시오. 예, 이익 성장주 말 그대로 이제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PER 수준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SK하이닉스, CJ대한통운, 그리고 서울반도체, 삼성물산 정도의 네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이제 4분기에 이익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계사 물량 수주로는 5조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관계사 수주권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4분기에는 완만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즉 4분기에는 수익성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 좀 눈을 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SK건설과 함께 시공 협력사로 이제 지정된 핀란드 원자력 발전과 중동 동남아 발전 플랜트, 그리고 호주 인도 항만공사, 미주 인프라 사업 등 다수의 수주 사업에 따라서 항우 성장성 역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서울 반도체인 경우 아시다시피 LED 관련해서 조명 시장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고객 기반과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 반도체를 일단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재미를 보신 경우는 좀 드문다고 보여지는데요.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지금 다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국내 최대 순수 발광 다이오드 LED 업체로 정보기술, 조명 자동차,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LED 패키지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중국 정부의 LED 조명 보조금 정책과 백악특급 백열등 규제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일단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추천할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일단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보다 6.0% 증가한 2조 7천억 원, 흑자 전환한 1,458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 이후로는 모바일 D램의 매출 비중 증가와 PC램의 D램의 가격 상승이 일단 기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분기 이후에는 일단 제품 믹스의 변화가 일단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D램 비중이 D램 매출의 50% 정도대에서 안착을 할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D램 쪽의 발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PC D램의 경우 PC 수요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경쟁 업체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인해서 수급 균형을 일단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이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 회사를 추천했던 기억이 있는데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CJ GLS와의 국내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물류 시장에서의 지위가 일단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천해드릴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추천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또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SK 하이닉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영업이익이 1,25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4분기에 일단 PC D램의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낸드 공급 가격이 인상이 되었고 중국 스마트폰 관련해 MCP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마진의 모바일 D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면서 제품의 믹스 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계 주요 메모리 수요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중국의 노컬 업체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처가 일단 다변화되면서 애플의 불공정한 가격 정책이 더 이상 용인되기 힘든 긍정적인 효과가 일단 기대되고 있고요. 2013년도 메모리 수급 안정화 속에 중국 항 모바일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3년도 영업이익 1조 3,300억 정도의 턴어라운드 전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최근에 보시면 기관에 상당히 뜨거운 수급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입하는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진입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진입 가격은 26,400원대부터는 진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수익 실현 1차 구간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 목표 주가가 일단 32,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정도로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장기 투자가 분들께서는 일단 35,000원 정도, 즉 증권회사가 지금 목표 주가로 이야기하는 밴드가 32,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중간 정도인 3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고요. 자, 다음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은 업황 부진으로 그동안 상당히 신음했다라는 평이 딱 어울리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조짐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업황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체별로 일단 수혜 정도가 다를 전망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투자는 좀 위험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제 태양광 보조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의 대표주인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 그리고 태양광 웨이퍼 업체인 SKC 솔믹스, 넥슬론, 그리고 태양광 모듈 업체인 하나케미칼,
설치 업체인 S에너지, 웅신에너지 등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러한 강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중국의 태양광 발전 보조금 확대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태양광 보조금으로 130억 위안, 하나로는 약 2조 1,430억 정도를 일단 책정할 전망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책정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번 보조금 5.2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21기가와트에서 40기가와트로 상향 조정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40기가와트는 전 세계 태양광 전력의 한 30% 정도 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전소 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악성 재고가 일단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이제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수혜 정도는 업체별로 다를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국 정부가 일단 폴리실리콘 관련해서는 뭐 역시 OCI가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경우 50% 정도를 수입에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 생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이제 수혜가 다를 것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태양광 관련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국 지원에 따른 수혜 업체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어 우량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OCI 정도를 저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케미칼 정도 이 두 가지 종목만 좀 저는 눈여겨봐야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투기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업체별 받는 수혜가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도 이 수혜가 분명히 명감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햇빛이 비치기엔 지금 경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데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OCI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둘 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OCI가 상당히 저는 이제 좀 밸류에이션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추천 종목으로 지금 OCI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태양광 시장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지원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조금 확대, 그리고 지금 그 보조금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폴리실리콘 가격의 그러니까 2013년도 가격이 연초에 반등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킬로그램당 15달러대까지 하락한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초 이후에 반등할 전망인데요. 생존을 위해 감산 및 재고 청산에 몰두하고 있는 인콧 웨이퍼 업체들이 연초 이후에 가동률을 높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의 태양광 수요 호조로 셀 모듈 업체들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주식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내려 있는 상태고 실적 관련해서 시황에 따른 악재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황에 회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OCI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예,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해드리면 저는 OCI 같은 경우에 16만 4천 원 밑에서는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 16만 4,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16만 4천 원대는 진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일단 생각이 들고요.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8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18만 5천 원 구간 좀 약간 멀게도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많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리는 모습을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위로만 안착을 한다면 18만 5천 원이란 가격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가격은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터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급락했던 구간이 시작됐던 구간 그리고 다시 올랐다가 내려왔던 23만 원대부터 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 22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원이 깨지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4만 원을 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SK 하이닉스, OCI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증시의 일정과 또 전망, 그에 따른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 예감 시간입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흐름은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듯 하더니 후반으로 네. 갈수록 영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9일 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번 아베 총리가 얘기했던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다면 일본발 유동성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9일에는 또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과 그 주택 착공의 허가 건수, 국내 총생산의 그 확정치를 발표하는 그 주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주 증시는 이런 경제 지표보다는 이번 주 내에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어느 정도 연내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협상이 될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중국의 그 경제 공작 회의에서 발표된 경기 부양책들이 그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일정보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증시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에 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갖는 두려움은 큰 것 같습니다. 네. 연내 협상이 가능할지, 협상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협상이 안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의 큰 조정세는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정별로 좀 자세하게 조금 들여다보자면은 일단 다음 주에는 미국 의회가 성탄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재정절벽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 간에 내어놓은 그 타협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흘간이라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17일 오늘 저녁에 있을 그 협의에서 합의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상 연내 타협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새로운 안이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한 연장은 올해 말에 자동 종료가 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저 재정 절벽이 이제 그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증시도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경기 부양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재정 절벽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재정 절벽 협상이 적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으면서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조정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회기가 종료된 후에 그 긴급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임시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은 일단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예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미국 쪽에서 이제 19일 날 그 신규 주택 착공 건수와 그리고 주택 착공 허가 건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GDP 그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이런 경제 지표들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재정 절벽 이슈로 경제 지표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쪽입니다. 중국의 이제 공작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지난 주말에 그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지금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 5세대 지도부 7명과 그 7명 전원과 그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경제 관련 부서의 그 모든 이제 책임자들이 전원이 모여서 2013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야말로 그 대형급 경제회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여기서 나온 이제 2013년 중국 경제 발전 방향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했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계속하면서 생산 과잉을 보이는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또 이제 내수 확대를 통한 소비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안건이 다뤄졌는데 그 도시화와 농업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정책 시행에 아무래도 내수 확대 정책에 좀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수 확대를 위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이외에도 또 다른 소비 부양책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활력을 좀 더 불어 넣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국 경제 일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셔도요.
예정된 소비 정책이 발표되는 이제 1월 달에 상무회의에서부터 3월 달에 있을 전국 인민대표대회까지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정책이 계속 줄을 이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이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국내 증시에 녹아들면서 중국 관련주, 특히 이제 중국 수출과 소비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번 주를 시점으로 해서 그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신다면은 앞으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계 주요국의 리더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또 일본 쪽도 집권 세력이 바뀌었는데요. 지난 3년여간의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약한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한 탓인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좀 강경하고 우경화돼 있고, 과거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낳고 있는 자민당 정부가 다시금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경제 정책들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 가운데 일본향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좀 타격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우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경제 정책에도 상당히 보수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글로벌 경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본이 지금 글로벌 경기 시장에 지금 미치는 영향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본이 지금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일본향 이제 매출이 집중되는 그런 업체들의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제 우려는 조금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19일 대선 이슈와 상관없이 지금 그 큰 흐름을 보시자면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최근의 상승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조금 주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재정절벽 이슈와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약간의 조정세는 이번 주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서 조정에 좀 미리 대비하셨다가 조정 후에 저가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투자하실 때 매수 강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외인 매수에 의해서 이게 증시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인의 수급 동향을 좀 파악을 하셔서 외인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해법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의 좀 현상을 좀 보시자면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메이저급 대형주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제 하락한 것으로 봐도 될 만큼 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 업종에 걸친 상승 흐름을 기대하시기보다는 기대하셔서 무분별하게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지금 이번 주에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지난번 13일 동시 만기일까지는 국내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 2,2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여력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다소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지만은 향후에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외인으로 인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한 좀 코멘트를 달아드리자면 배당주 투자하실 때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배당락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성장 여력이 없이 분배에 치중하는 회사나 이제 설비 투자라든지 성장 여력이 없이 지나치게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회사들은 주가 상승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배당주에 만약 투자를 하시더라도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그리고 성장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당주에 투자를 할 때 이 배당을 받고 나면은 그 전에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은 만큼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서 배당락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과연 받아서의 수익과 배당락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손실, 그걸 잘 좀 비교를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에 넣을 신규 추천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코나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었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내수 부양 정책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이제 신용카드 관련 이제 정책들이 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 관련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이제
스마트 카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의 COS 기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제조를 하면서 판매까지 하는 그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34억 장에 달하는 이제 중국의 신용카드가 IC 칩 카드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일단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은연카드라는 이제 국민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은연카드를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할 전망이 있고, 또 이제 그래서 내년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카드 시장이 2020년까지 그 동사가 이제 약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중국향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코나이가 이제 중국 소비의 그 종결자로 어느 정도 부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점유율이 2%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 내에 확고한 입지에 따라서 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분명히 코나이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 그 수급적인 부분을 잠깐 보셔도 코나이 죄송합니다. 네, 코나이의 수급적인 측면을 잠깐 보셔도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를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속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투신권의 강력한 매수세는 이제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일은 없을 듯 보이지만은 좀 더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일단 단기 이평들이 장기 이평을 차례대로 다 뚫어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주봉 흐름에 보셔도요. 지금 현재 그 60주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 중인데다가 주봉 추세적인 어느 정도 상승 흐름에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아직 그 단기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금일 종가에 매수하신다면은 21,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21선이 무너지고 추세적으로 이제 딱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지난주까지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떠한지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55%로 절반이 넘습니다. 지금같이 좀 불안한 장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이 15%, 인프라웨어 20%, 현대모비스 10% 해서 45% 비중이었습니다. 자, 수익률입니다. 디지텍 시스템이 1.9%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웨어 0.9%, 현대모비스 수익률 좋네요. 4.1%로 여전히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지텍 시스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 흐름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버티는 차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은 분명히 바닥권이다, 단기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넣어준다면은 제가 수정해드렸던 목표가 11,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도달을 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목표했던 12,500원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겠고, 인프라웨어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지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다시 개막이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기관과 투신권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집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보유 기간이 길었지만은 현재에서 큰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고, 산타랠리에 대한 그 기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다면 목표했던 가격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좀 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 오늘의 급락세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장기 이평위로 올라선 모습 안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가운데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보다는 어느 정도 좀 튼튼한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하셔서 제가 목표해드렸던 가격 35,000원까지 좀 보시고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서 대응하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천하신 종목들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코나이까지 편입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부터 체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박현상 전문가의 SFA가 2.2% 수익이고요. 그리고 MDS테크가 3.1%, 박지훈의 LG패션이 0.5% 수익으로 현재 5종목 가운데 3종목이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MD스테크가 3.1% 수익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MD스테크가 3.1% 수익을 거두면서 전진우 팀장이 1위를 했는데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MD스테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 좀 양시장, 장시장하고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단기적인 좀 종목 소개해드리는 관점에서 수급이랑 기술적 움직임, 특히 좀 최근 같은 변동성장 클 때는 그런 요소가 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MD스테크 수급 내용이랑 기술적인 움직임에 좀 초점 두면서 소개를 드렸고요. 한 주간에 어떤 급등의 움직임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좀 시장 이렇게 극단적인 움직임을 줄 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으로 접근을 했고요. 오늘 시장 따라서 좀 소폭 하락은 하지만은 지수 낙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도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얻은 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적어서겠죠. 현재 수익 관점에서 하단에서 반등 노리고 매수한 종목이니까요. 현재 거래량 좀 크게 늘면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가격 변동이 없는 현재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때지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볼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종목 짧게 대응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업종 섹터별로 이렇게 순환매되면서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4,300원 그대로 유지하고 도달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다른 종목들 가격 조정 받고 그리고 시장 안정 찾으면 그때 가서 또 신규로 다른 종목 접근하는 한 주간의 매매 계획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오늘 MD스테크에 대해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관심 종목을 선정해 주시는 분이죠. 동양증권 부평점의 박현상 대리를 연결해서 AS 및 종목 추천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하겠습니다. SFA가 현재 2%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기다려 보실 예정이지요. 일단은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차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생각이고요. 지난번 손절가 말씀드린 거 터치한 적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일선 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좀 꽤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는 1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가지고 계신 종목들별로 아마 좀 천차만별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을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라든지 혹은 매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과정은 계속 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FA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즉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사인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추세가 유지 중인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일단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차트에서 수급 화면으로 바뀌셨을 텐데 일단은 최근에 기간 수급이 꽤 돋보였어요. 12월 6일부터 11,000주부터 시작한 기간 수급이 오늘도 코스닥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차원에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천천히 원형 바닥을 형성하고 일단 상승 추세에서 여전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간략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전공정 장비에 속한 일단 맥 플레인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열 처리 작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단은 여태까지 종목들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즉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는 고객처 즉 납품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다변화되어 있을 것이냐를 좀 생각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신데 일단 최근에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쪽 대만 등으로 다변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폴리오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종의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처가 역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늘 종가로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분인 15,000원 부분까지 손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5일선이 깨져 좀 밑에 가고 있는 부분인 12,200원까지 같이 대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비아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높은 수익 거두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 초반에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자 내일 장은 과연 좀 더 회복될 수 있을런지 중요한 날을 앞두고 기대가 됩니다. 자 잠시 후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집니다.